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9일 밤 9시 20분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있었던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현금은 2천억 달러로 하고 분할을 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양국이 2달 넘게 협상에 진통을 겪은 터라 타결까지는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북 경주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면서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해서는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면서 투자에는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 시장을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15%로 인하해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되었고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관세가 없다. 그리고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철 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하여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면서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 시장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연간 현금 투자액에 대해서는 김정책 실장은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 납입 시기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조선업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된다.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연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해도 떼먹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철 실장은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이 건실한 경우에만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겁니다. 양국의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은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서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을 선정하면은 이자율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고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낮췄다. 개별 품목의 상호 관세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관세율을 25%에서 미국 EU와 동일 수준인 15%로 인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30일 합의에 더해가지고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추가적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의 관세율만 부과하도록 명확히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의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 즉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양국 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았던 기업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된 직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한국 측의 발표니까 미국 측의 발표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이 또 우리의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고 나올 때는 그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